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인 김영숙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황혼이혼을 하고 홀로 사는 여성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3년 만에 울린 전화. 발신자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사람과 마주 앉게 되었어요. 이 만남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황혼이혼? 말로는 간단해 보였지만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처음 맞이하는 매일의 현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 갑자기 반으로 줄어든 살림살이. 이런 변화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게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했죠. 저 역시 그 고통을 피해갈 순 없었고 솔직히 그냥 참고 살 걸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런 힘든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이야기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숱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이들도 다 크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니 그저 부부만 남게 됐죠. 게다가 남편이 조기 퇴직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나니 남편과 제 사이에 남은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어요. 대화라곤 거의 없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일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어요. 퇴근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 바빴고 집에서는 TV 리모컨만 들고 있을 뿐 가정사에는 관심 한 번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요즘 젊은 남성들은 가사나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제 남편은 여전히 퇴직 후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을 볼 때 함께 가주기도 했지만 제가 사는 물건마다 하나하나 참견하며 이건 비싸다, 저거는 필요 없다라며 간섭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 빨래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뭘 준비했냐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살아오는 게 옳은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결국에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득 이렇게 서로 불편한 채로 남은 여생을 함께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커졌고 결국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순순히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서로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을 나누는 일, 공동 명의로 된 집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법적 문제들은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나이에 하는 황혼 이혼을 이해하지 못해요. 큰 문제처럼 바라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이미 자식들도 다 결혼했고 함께할 의무도 없는데 뭐하러 계속 살아야 할까 싶었거든요. 사실상 남남이 되어버린 사람과 불편하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분명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말했을 때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산 분할 과정에서 만났던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이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그 여자랑 살려고 어차피 저를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누구와 새 삶을 시작하든 이제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요리 교실에도 다녀보고 이 나이에 처음으로 예술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도 했어요. 문득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근처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했어요. 그곳엔 저처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붓을 들고 캔버스에 마음을 담아내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진짜 행복이란 걸 느꼈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롭게 발견한 취미. 남편 없이 사는 삶이 이렇게 자유롭고 즐거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경제적인 현실이 확 와닿더라고요. 남편이랑 살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던 돈 문제를 이제는 다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까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 자꾸 늘어나는 병원비, 집관리비. 이런 지출이 전부 제 어깨에 무겁게 얹혀왔어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랑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감도 커졌어요. 이혼 후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갑자기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혈압까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의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고 말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반응도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딸이 처음에는 저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듯 했지만 말은 안 해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아이들을 걱정시켜 미안한 마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아마도 애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테지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시선이 느껴졌죠. 그런 동정어린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점점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불편해졌어요. 모임에 가면 꼭 누군가 제 상황을 걱정하며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건네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국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바깥 세상과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끔은 이혼을 결심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조금만 더 참고 견뎠더라면 아이들의 행복이라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어요. 특히 혼자 식사를 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에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후 몇 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전 남편이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꺼내는 건지. 솔직히 황당했어요. 전화 통화할 때 전 남편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거절했어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전 남편이 온다니 그것도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그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개인실이 있는 식당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차라리 그쪽이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약속 시간에 맞춰 제가 먼저 식당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의 인사에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투였죠. 오랜만이네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약간의 냉소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본 전 남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수척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문득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한 사이지만 오랜 세월 함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조금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아이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전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이 애들 아빠를 꾸준히 만나며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 사람은 계속 주변 이야기만 하며 본론을 피했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고개를 숙인 채 그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로 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하고 재혼할 생각인데 말이지. 너무 놀라서 뭐?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 말문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뭐라고요? 라는 말만 나왔어요. 잠시 진정하고 나서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재혼하는 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돈은 돌려줄 수 없어요. 그건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일이니까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그 돈은 내가 번 돈이잖아.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당신이었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잖아. 내 돈까지 가져가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전 남편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랬지. 조금이라도 걱정했던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화에 위축되곤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이미 법원에서 다 결정난 일이에요. 지금 이 돈은 엄연히 내 돈이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돌려줄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순히 따르고 침묵하는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전 남편의 말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건 당신이 혼자 결정한 일이잖아. 당신은 예전부터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런 식이었잖아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래, 당신을 믿었던 내가 정말 한심했네요. 전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듣고 가게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 남편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니, 별거 아닙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직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해요. 너무 한심하고 창피해서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직원이 나가고 나니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테이블 너머로 전 남편이 여전히 섭섭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은 집도 있고 재산도 꽤 가져갔잖아. 그 돈은 벌써 거의 바닥났어. 아이고, 이 양반은 예나 지금이나. 돈 관리는 정말 못했어요. 살면서 통장 한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정 살림엔 관심이라고는 없었죠. 그러니 제가 평생 혼자서 쪼개고 아껴가며 살림했던 거고요. 에휴, 평소에 조금만 절약해서 살았어도 이런 꼴 안 당할 텐데.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어요.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혼하는 사람과 연금을 합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큰 돈은 없더라도 소박하게 생활하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전 남편이 눈을 피하며 답했어요. 상대는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야. 잘 들어보니 상대는 놀랍게도 20살도 더 어린 외국 여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들은 내가 바보였어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받아간 돈도 분명 그 여자한테 다 탕진했을 게 뻔했거든요. 아무리 절약 개념이 없다 해도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 헤프게 쓸 리가 없는데 틀림없이 젊은 여자에게 능력 있는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 펑펑 써댄 거겠죠. 어휴, 그 나이에 무슨 꼴을 하고 있나 싶었지만 이제는 남남인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야 두 분 사정이고요. 제가 돈 내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도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핸드백 집어들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어요. 이제 더는 그 사람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정부도 아니고 말 한마디 못하는 하녀도 아니에요. 식당을 나서면서 가슴속에 묵직했던 무언가가 오히려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대로 거절해 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확실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가 당당히 저희 권리를 주장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물론 그가 그렇게 스스로 만든 상황이 측은한 것도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사람과 내가 긴 세월을 살아냈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 우연한 만남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셈이죠. 그날 이후 남아있던 미련마저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혼 직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후회도 되고 마음도 복잡하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에선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외롭더라도 이제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료들이 정보를 알려줬어요.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상담도 해준다고 해서 한번 가봤답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이 제대로 없어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도와주는 제도도 많고 찾아보면 이 나이 들어서도 시작해 볼 만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성실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인정해주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조금은 희망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소개받은 동네 요양병원에도 찾아가 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손주들이나 봐야 할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다행히 요양원 원장님이 오히려 반겨주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그만두는데 어르신들은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책임감도 있으셔서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일단 도우미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옆집에 사시는 홀몸 할머니가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웃이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지요. 일주일에 3번 반나절씩 할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면서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을 돕는다는 게 마음의 위안도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처럼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들이 황혼에 이혼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은퇴 후 역할 충돌이에요. 저도 남편이 평생 바깥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사실 퇴직 전에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튼튼하지 못했던 경우엔 은퇴 후에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예요. 월급이 끊기고 연금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당신이 돈 관리를 잘못해서 빠듯한 거 아니야? 라며 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40년 동안 묻어뒀던 상처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제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제 의견은 항상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순간들, 친정 부모님께 했던 무례한 언행들. 그 모든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아이들 다 컸으니 이제는 참을 필요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아픔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또한 황혼에 이혼한 뒤 후회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공통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 그 시절엔 얼마나 결혼 압박이 심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30 전에 시집 안 가면 노처녀 된다, 집안 망신시킨다 이런 말들이 당연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23세 중매로 결혼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혼이 뭔지도 모른 채 시집 갔죠. 첫 번째 만난 남자와 바로 결혼했으니 다른 남자들은 어떤지 비교할 수도 없었고요. 남자는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았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친구 남편들은 안 그런데 우리 남편만 그러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가장 후회된다고 하는 건 첫 문제가 생겼을 때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남편이 처음 손찌검했을 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견뎠대요. 또 다른 분은 남편의 첫 외도를 알았을 때 헤어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런 경우에 왜 그때 이혼 안 하셨어요? 물으면 대부분 애들 때문에요. 라고 대답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져도 아이들에게 아빠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더 상처받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후회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솔직히 그때 참고 살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절실히 느끼니까요. 이혼한 친구들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남편한테 더 잘할 걸 하는 후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저처럼 경력이 단절됐거나 처음부터 전업주부였던 분들은 50대 이후에 황혼이혼하면 직업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3분할로 받은 것도 많지 않고 친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 스스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로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다 보니 남편이 벌어다 줄 때 고맙다고 할 걸,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땐 만약 그랬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진 않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어 너무 편해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황혼이혼을 겪은 제 경험으로는 이게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게는 결국 옳은 선택이었지만 모든 부부관계는 다르니까요. 제 친구 중에는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은퇴 후에 삶을 새롭게 설계한 부부도 있어요. 서로 취미도 만들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그 풀지 못했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셨대요. 저도 가끔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황혼기에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결혼 생활 안에서 찾든 혼자서 찾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과 비슷한 처지의 주변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요. 저 역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결정이 옳았다고 느끼지만 모든 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다를 테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후회할 순간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되찾는 기쁨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찾고 싶다면 그 대가와 후회를 감수하고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 도전이 꼭 이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어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우리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히 나로 살아갈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그 길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여정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굽이진 길 위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던 곳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또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